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GM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 바로 리플과 XRP가 유럽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어떻게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전 런던 은행가의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난 리플의 비밀스러운 유럽 전략,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XRP의 역할은 훨씬 더 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전 런던 은행가인 로드 벨그레이브의 내부 고발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EU위원회와 리플, 그리고 XRP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놓쳤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과연 리플은 유럽 금융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시작점인 PSD2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2017년 유럽은 은행들에게 API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PSD2 규제를 도입합니다. 겉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회의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바로 유동성 플러스 신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리플이 조용히 유럽 시장에 발을 들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PSD2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018년 1월 발효된 이 규제는 강력한 고객 인증, 즉 SCA를 도입하며 모든 온라인 결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결제가 신원 바인딩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즉, 누가 이 결제를 보내고 받는지 명확히 해야만 사기를 줄이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드 벨그레이브가 그의 런던 은행에서 PSD2 관련 NDA 초안을 받았을 때 특정 문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토콜 애그노스틱 브릿지와 임베디드 컴플라이언스 메타데이터였습니다. 이 임베디드 컴플라이언스 메타데이터라는 문구는 리플이 개발하고 있던 신원 기반 회랑의 핵심 개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히 결제 속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과정에 필요한 규제 준수 정보를 함께 담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리플은 유럽에 이런 조용한 제안을 했습니다. PSD2 API가 은행의 프론트 도어를 연다면 리플의 회랑은 백엔드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XRP는 이 과정에서 브릿지 자산으로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신원을 앵커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리플렛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를 넘어 PSD2와 같은 규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규제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2017년 한 워크숍에서 독일 은행가가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거래별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금융기관의 백엔드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모든 거래를 수동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파트너와 거래를 대규모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리플과 그 파트너들이 개발한 기술은 바로 이런 백엔드의 수많은 인력을 대체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리플 컨설턴트의 답변은 매우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결제와 신원이 함께 이동할 때 사후 조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한 문장이 로드 벨그레이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의 인스턴트 결제 태스크포스 문서에는 신원 기반 유동성 회랑이 언급되었고 영국 금융감독청의 PSD2 브리핑에서도 규제 감사가 가능한 거래 레이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심지어 리플의 비공개 NDA 초안에는 디지털 신원 앵커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XRP를 단순히 빠른 결제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 규제 준수 검토에서 XRP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프레임화되었습니다. 바로 규제 준수 레일 그 자체였습니다. 즉, 유동성 플러스 KYC, 메타데이터의 결합이 규제 당국이 꿈꾸던 이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XRP는 단순히 돈을 옮기는 것을 넘어 돈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제 준수 정보를 함께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 벨그레이브는 PSD2가 단순히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에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모든 거래가 신원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레일을 은행들이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XRP 레저를 유동성과 규제 준수를 대규모로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원장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즉, PSD2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금융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과정이었고 리플렛은 PSD2를 준수하고 ISO 2002에 네이티브하며 신원이 앵커링된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이프가 아니라 시스템의 아키텍처 자체였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 특히 리플과 XRP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제 명확성, 준수, 그리고 결제 및 유동성 관리, 인프라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PSD2와 오픈뱅킹, 그리고 미카와 같은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리플렛과 XRP 레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유럽연합이 XRP를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위한 선택 통화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미래 시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리플은 EU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결제 레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XRP 레저의 삶에서 5초 이내 거래 완료 및 거의 0에 가까운 거래 비용이라는 기술적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CBDC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유로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CBDC는 통제와 프라이버시 문제와 같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소매 CBDC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은 중앙은행 간 홀세일 CBDC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한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단편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긴 처리 시간을 예로 들며 결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팁스를 통해 유럽 내 소매 거래에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처리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전 세계 다른 인스턴트 결제 시스템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XRP 레저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유럽연합의 기술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영국 다우닝 스트리트에서 영국 및 미국 당국과의 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상호 연결 논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이 전 세계 금융 인프라 업데이트의 테이블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XRP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게 될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XRP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PSD2와 같은 유럽의 선도적인 규제 변화 속에서 XRP는 신원 기반의 규제 준수 레일로서 그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C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XRP가 가져올 단순한 결제 혁신을 넘어선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 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